음악 인트로 내레이터,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셨나요? 회사와 가족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열정을 바친 세월.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쉼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려 깊은 관심이 우리의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63, 은퇴 1년 차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솔직하게 그냥 논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한편에서는 평생 고생했으니 그럴만도 하다며 부러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나이에 놀면 대체 뭐 하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냥 노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식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제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은퇴라는 단어 안에는 참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일로부터의 해방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무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까지. 그 중에서도 그냥 놀자는 결심은 말은 단순해 보여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37년간 쉼없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나면 도대체 나에게 남는 건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잊어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다 할 원대한 계획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좀 쉬자. 그리고 생각하자. 이것이 저의 유일한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동네를 산책하고 낮에는 TV를 보다가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삶. 완벽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하면 모두가 신나게 잘 놀 줄 압니다. 하지만 막상 365일이 휴일이 되어버리니 저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텅 빈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질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 허무함과 불안함마저도 온전히 한번 느껴보자. 이 시간을 그냥 즐겨보자. 돈을 많이 쓰며 화려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제 자신에게 허락하기로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 자체를 하지 않기. 빡빡한 시간표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살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책만 읽어도 괜찮고 정처 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려도 좋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봐도 되는 삶에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효율이나 생산성의 잣대로 평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0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존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자마자 마음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집에서 노는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껴 어떻게든 바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죠. 결국 얼마 못 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고 경고했답니다. 그제야 선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일거리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네 사람들과 바둑을 두거나 함께 산책하며 지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그의 표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은퇴 후에 놀면 끝장이다라는 강박이 유독 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의 운동을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까지 하며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썼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극심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도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내 나이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평생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놀 수 없고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쉴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천천히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만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일부러 아무 계획 없이 빈둥거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자금을 마련했고 세계 일주를 위한 여행 계획도 잔뜩 세워두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그가 꿈꾸던 모든 여행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못하러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웠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소박하게 즐기자. 지금 그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은퇴란 이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삶의 태도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계획, 바쁨으로 은퇴 후에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한가? 저는 은퇴 1년 차에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물론 그냥 노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 이것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정신적 훈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요. 특히 한국처럼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쌓아온 사람들은 갑자기 일이 사라졌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잘 노는 삶은 결코 게으름이나 무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나를 다시 알아가며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 아주 천천히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은퇴 후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멀리,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려 애쓰지 마세요. 일단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고 수고한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좀 놀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준비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오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소중하게 연습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롭고 충만한 시간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3살, 은퇴 1년 차의 일기는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내레이터, 한 남성의 진솔한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의 이야기처럼 그냥 논다는 것은 사실 매우 고차원적인 삶의 기술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각을 더해 은퇴 후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논다는 것이 돈 한 푼 안 드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는 평균일 뿐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최소 생계비와 여유비의 개념을 나누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소 생계비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처럼 반드시 필요한 고정 지출입니다. 여유비는 문화생활, 외식, 여행, 경조사비처럼 조절 가능한 변동 지출이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최소 생계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심리적 허무함과 불안에 대처하는 느슨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규칙을 버리면 처음엔 자유롭지만 금세 지루함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직장 다닐 때처럼 하루를 빡빡하게 채우면 번아웃이 오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느슨한 루틴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산책이나 운동하기, 점심은 기분 따라 챙겨 먹기,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동네 친구와 차 한잔하기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삶의 최소한의 뼈대를 유지해주는 부드러운 일과가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은퇴자의 우울감 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단절되면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종류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가족 및 친지와의 정서적 연결. 둘째, 친구나 동네 지인과의 사교적 연결.
셋째,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 목적이 있는 커뮤니티와의 연결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한 분은 의사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 바둑 모임에 나간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봉사활동까지 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넷째, 건강을 구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잘 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건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과 거동 불편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죠. 전문적인 운동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스쿼트, 가벼운 아령 들기 등을 10분에서 2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근력운동 실천율을 30%까지 끌어올리면 낙상사고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불안과 허무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하루 5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했던 13가지를 적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기 성찰적인 글쓰기가 은퇴자의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그냥 노는 삶이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잘 설계된 선택입니다. 무리하게 바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내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그림 안에서 그냥 노는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잘 준비한다면 그 어떤 선택보다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노는 것이 불안한가? 그리고 당신만의 느슨한 은퇴 루틴을 한번 설계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훨씬 더 부드럽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음악 인트로 내레이터,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셨나요? 회사와 가족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열정을 바친 세월.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쉼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려 깊은 관심이 우리의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63, 은퇴 1년 차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솔직하게 그냥 논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한편에서는 평생 고생했으니 그럴만도 하다며 부러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나이에 놀면 대체 뭐 하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냥 노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식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제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은퇴라는 단어 안에는 참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일로부터의 해방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무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까지. 그 중에서도 그냥 놀자는 결심은 말은 단순해 보여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37년간 쉼없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나면 도대체 나에게 남는 건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잊어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다 할 원대한 계획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좀 쉬자. 그리고 생각하자. 이것이 저의 유일한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동네를 산책하고 낮에는 TV를 보다가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삶. 완벽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하면 모두가 신나게 잘 놀 줄 압니다. 하지만 막상 365일이 휴일이 되어버리니 저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텅 빈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질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 허무함과 불안함마저도 온전히 한번 느껴보자. 이 시간을 그냥 즐겨보자. 돈을 많이 쓰며 화려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제 자신에게 허락하기로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 자체를 하지 않기. 빡빡한 시간표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살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책만 읽어도 괜찮고 정처 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려도 좋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봐도 되는 삶에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효율이나 생산성의 잣대로 평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0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존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자마자 마음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집에서 노는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껴 어떻게든 바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죠. 결국 얼마 못 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고 경고했답니다. 그제야 선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일거리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네 사람들과 바둑을 두거나 함께 산책하며 지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그의 표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은퇴 후에 놀면 끝장이다라는 강박이 유독 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의 운동을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까지 하며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썼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극심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도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내 나이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평생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놀 수 없고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쉴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천천히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만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일부러 아무 계획 없이 빈둥거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자금을 마련했고 세계 일주를 위한 여행 계획도 잔뜩 세워두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그가 꿈꾸던 모든 여행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웠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소박하게 즐기자. 지금 그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은퇴란 이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삶의 태도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계획, 바쁨으로 은퇴 후에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한가? 저는 은퇴 1년 차에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물론 그냥 노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 이것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정신적 훈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요. 특히 한국처럼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쌓아온 사람들은 갑자기 일이 사라졌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잘 노는 삶은 결코 게으름이나 무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나를 다시 알아가며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 아주 천천히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은퇴 후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멀리,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려 애쓰지 마세요. 일단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고 수고한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좀 놀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준비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오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소중하게 연습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롭고 충만한 시간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3살, 은퇴 1년 차의 일기는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내레이터, 한 남성의 진솔한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의 이야기처럼 그냥 논다는 것은 사실 매우 고차원적인 삶의 기술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각을 더해 은퇴 후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논다는 것이 돈 한 푼 안 드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는 평균일 뿐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최소 생계비와 여유비의 개념을 나누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소 생계비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처럼 반드시 필요한 고정 지출입니다. 여유비는 문화생활, 외식, 여행, 경조사비처럼 조절 가능한 변동 지출이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최소 생계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심리적 허무함과 불안에 대처하는 느슨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규칙을 버리면 처음엔 자유롭지만 금세 지루함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직장 다닐 때처럼 하루를 빡빡하게 채우면 번아웃이 오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느슨한 루틴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산책이나 운동하기, 점심은 기분 따라 챙겨 먹기,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동네 친구와 차 한잔하기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삶의 최소한의 뼈대를 유지해주는 부드러운 일과가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은퇴자의 우울감 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단절되면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종류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가족 및 친지와의 정서적 연결. 둘째, 친구나 동네 지인과의 사교적 연결. 셋째,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 목적이 있는 커뮤니티와의 연결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한 분은 의사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 바둑 모임에 나간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봉사활동까지 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넷째, 건강을 구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잘 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건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과 거동 불편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죠. 전문적인 운동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스쿼트, 가벼운 아령 들기 등을 10분에서 2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근력운동 실천율을 30%까지 끌어올리면 낙상사고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불안과 허무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하루 5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했던 13가지를 적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기 성찰적인 글쓰기가 은퇴자의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그냥 노는 삶이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잘 설계된 선택입니다. 무리하게 바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내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그림 안에서 그냥 노는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잘 준비한다면 그 어떤 선택보다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노는 것이 불안한가? 그리고 당신만의 느슨한 은퇴 루틴을 한번 설계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훨씬 더 부드럽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음악 인트로 내레이터,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셨나요? 회사와 가족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열정을 바친 세월.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쉼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려 깊은 관심이 우리의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63, 은퇴 1년 차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솔직하게 그냥 논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한편에서는 평생 고생했으니 그럴만도 하다며 부러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나이에 놀면 대체 뭐 하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냥 노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식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제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은퇴라는 단어 안에는 참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일로부터의 해방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무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까지. 그 중에서도 그냥 놀자는 결심은 말은 단순해 보여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37년간 쉼없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나면 도대체 나에게 남는 건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잊어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다 할 원대한 계획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좀 쉬자. 그리고 생각하자. 이것이 저의 유일한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동네를 산책하고 낮에는 TV를 보다가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삶. 완벽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하면 모두가 신나게 잘 놀 줄 압니다. 하지만 막상 365일이 휴일이 되어버리니 저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텅 빈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질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 허무함과 불안함마저도 온전히 한번 느껴보자. 이 시간을 그냥 즐겨보자. 돈을 많이 쓰며 화려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제 자신에게 허락하기로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 자체를 하지 않기.
빡빡한 시간표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살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책만 읽어도 괜찮고 정처 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려도 좋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봐도 되는 삶. 에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효율이나 생산성의 잣대로 평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0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존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자마자 마음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집에서 노는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껴 어떻게든 바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죠. 결국 얼마 못 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고 경고했답니다. 그제야 선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일거리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네 사람들과 바둑을 두거나 함께 산책하며 지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그의 표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은퇴 후에 놀면 끝장이다라는 강박이 유독 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의 운동을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까지 하며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갰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극심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도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내 나이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평생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놀 수 없고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쉴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천천히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만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일부러 아무 계획 없이 빈둥거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자금을 마련했고 세계 일주를 위한 여행 계획도 잔뜩 세워두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그가 꿈꾸던 모든 여행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웠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소박하게 즐기자. 지금 그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은퇴란 이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삶의 태도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계획, 바쁨으로 은퇴 후에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한가? 저는 은퇴 1년 차에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물론 그냥 노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 이것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정신적 훈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요. 특히 한국처럼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쌓아온 사람들은 갑자기 일이 사라졌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잘 노는 삶은 결코 게으름이나 무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나를 다시 알아가며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 아주 천천히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은퇴 후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멀리,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려 애쓰지 마세요. 일단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고 수고한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좀 놀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준비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오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소중하게 연습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롭고 충만한 시간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3살, 은퇴 1년 차의 일기는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내레이터, 한 남성의 진솔한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의 이야기처럼 그냥 논다는 것은 사실 매우 고차원적인 삶의 기술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각을 더해 은퇴 후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논다는 것이 돈 한 푼 안 드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는 평균일 뿐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최소 생계비와 여유비의 개념을 나누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소 생계비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처럼 반드시 필요한 고정 지출입니다. 여유비는 문화생활, 외식, 여행, 경조사비처럼 조절 가능한 변동 지출이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최소 생계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심리적 허무함과 불안에 대처하는 느슨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규칙을 버리면 처음엔 자유롭지만 금세 지루함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직장 다닐 때처럼 하루를 빡빡하게 채우면 번아웃이 오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느슨한 루틴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산책이나 운동하기, 점심은 기분 따라 챙겨 먹기,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동네 친구와 차 한잔하기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삶의 최소한의 뼈대를 유지해주는 부드러운 일과가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은퇴자의 우울감 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단절되면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종류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가족 및 친지와의 정서적 연결. 둘째, 친구나 동네 지인과의 사교적 연결. 셋째,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 목적이 있는 커뮤니티와의 연결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한 분은 의사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 바둑 모임에 나간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봉사활동까지 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넷째, 건강을 구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잘 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건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과 거동 불편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죠. 전문적인 운동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스쿼트, 가벼운 아령 들기 등을 10분에서 2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근력운동 실천율을 30%까지 끌어올리면 낙상사고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불안과 허무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하루 5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기 성찰적인 글쓰기가 은퇴자의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그냥 노는 삶이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잘 설계된 선택입니다. 무리하게 바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내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그림 안에서 그냥 노는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잘 준비한다면 그 어떤 선택보다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노는 것이 불안한가? 그리고 당신만의 느슨한 은퇴 루틴을 한번 설계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훨씬 더 부드럽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음악 인트로 내레이터,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셨나요? 회사와 가족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열정을 바친 세월. 마침내 은퇴라는 인생의 쉼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려 깊은 관심이 우리의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63, 은퇴 1년 차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솔직하게 그냥 논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한편에서는 평생 고생했으니 그럴만도 하다며 부러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나이에 놀면 대체 뭐 하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냥 노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식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제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은퇴라는 단어 안에는 참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일로부터의 해방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무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까지. 그 중에서도 그냥 놀자는 결심은 말은 단순해 보여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37년간 쉼없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나면 도대체 나에게 남는 건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잊어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다 할 원대한 계획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좀 쉬자. 그리고 생각하자. 이것이 저의 유일한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동네를 산책하고 낮에는 TV를 보다가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삶. 완벽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하면 모두가 신나게 잘 놀 줄 압니다. 하지만 막상 365일이 휴일이 되어버리니 저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텅 빈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질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 허무함과 불안함마저도 온전히 한번 느껴보자. 이 시간을 그냥 즐겨보자. 돈을 많이 쓰며 화려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제 자신에게 허락하기로 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 자체를 하지 않기. 빡빡한 시간표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살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책만 읽어도 괜찮고 정처 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려도 좋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봐도 되는 삶에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효율이나 생산성의 잣대로 평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0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존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한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자마자 마음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집에서 노는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껴 어떻게든 바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죠. 결국 얼마 못 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고 경고했답니다. 그제야 선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일거리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네 사람들과 바둑을 두거나 함께 산책하며 지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그의 표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은퇴 후에 놀면 끝장이다라는 강박이 유독 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의 운동을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까지 하며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썼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극심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해도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내 나이에